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박영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제에서 발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처 제도의 단계적 또는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취재원과의 유착이나 패거리 저널리즘과 같이 그간에 계속 논의되어 왔던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이러한 출입처 제도의 폐단을 몰라서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 토론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처를 없애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석에서 기자분들을 만나서 출입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기자분들이 대체로 출입처 폐지를 반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현실론입니다. 현실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렵다. 제 글에서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러한 말씀들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실제 현실의 전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부분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현실을 가지고 출입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룸 내부나 언론사 내부의 현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뉴스룸 바깥의 현실, 그러니까 미디어 생태계 전체의 현실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물한 현실이 아니라 우물 밖 현실, 더 크고 무서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출입처를 꼭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혁신, 디지털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실험들을 진행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디지털 혁신이 진짜 혁신이 아니라 말로만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문법에 맞추어서 저널리즘의 본질을 더 훌륭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고 낡은 관습과 양식은 그대로 놔둔 채 새롭게 만들어진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만 몰두하는 상업주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짜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짜 혁신을 하느라고 언론사들이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에 포털과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이 고착화되었고 이제 언론은 플랫폼에 완벽히 종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전통적 언론사들의 차별성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기존 스타일의 뉴스 콘텐츠가 갖는 경쟁력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사실상 무전략에 가깝습니다. 차별성 없는 콘텐츠를 전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정보를 대량 생산해서 인터넷에서 페이지 뷰를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수동적 혁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동적 혁명이라는 말이 원래 이럴 때 쓰는 개념은 아닌데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나씩 기득권을 내놓는 방식으로 타의에 의한 개혁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세계 꼴찌 수준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 언론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조롱과 경멸에 시달리면서 고강도의 노동과 직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적 소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회에 가서 발표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언론 노조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젊은 기자일수록 여기자일수록 그리고 언론의 본령에 대한 고민이 많은 기자들일수록 정서적 소진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좋은 기자들부터 언론을 떠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언론은 다가올 파국을 기다리면서 서서히 공멸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언론사들이 답은 콘텐츠에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의 뉴스 생산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고안해야 콘텐츠가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두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처 제도의 폐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입처 제도는 기자들을 기성 뉴스 생산 방식에 기존 뉴스 스타일에 가두어 두는 대표적인 낡은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처에 들어가면 기자들은 새로운 기획과 상상을 하기보다는 취재원들이 전달하는 피상적인 단순 정보를 그저 받아쓰는 데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쓰기의 결과로 언론이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만들어낸 기사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자들은 시민들이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두기 전에 하루빨리 출입처에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적 언론이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체감해야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신뢰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정직하다라는 믿음과 대상이 유능하다라는 믿음이 합쳐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시민들은 언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제부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생산하는 다양한 저널리즘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디지털 시대의 출입처 관행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신을 해야 한다. 뉴스 생산 방식을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출입처 폐지의 필요성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출입처 폐지에 앞서 검토할 문제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사실 출입처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곤란을 겪는 것은 언론사 조직과 출입처에 익숙해져 있는 언론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뉴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신문사들의 경우는 광활한 지면을 메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와 기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변화임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부 사정 때문에 출입처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이 좋든 싫든 결국 언론은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민이 언론을 따르기보다는 언론이 시민을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언론사 내부 사정을 핑계로 출입처를 없애서는 안 된다, 없앨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논리가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 사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언론사 조직 내부 사정보다는 저널리즘 자체에 가져오는 부작용들입니다. 출입처 제도를 갑자기 폐지했을 때 이용자 시민들이나 저널리즘적 가치가 훼손된다면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몇 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할 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논리들 때문에 출입처를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출입처를 당장 한꺼번에 없애기 어려운 이유이지 출입처를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아닙니다. 준비와 의지가 갖춰지고 대안만 마련된다면 출입처를 없애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제 입장을 정리를 드리고요. 사실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처 폐지라고 할 때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처라는 말에 다양한 칭의와 의미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 그러니까 해당 기관의
기자가 출입 기자로 등록을 하고 출입처로부터 보도 자료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일정을 공유받는다든가 같은 취재 편의를 제공받는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조차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기자단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지, 그 기자단이 기자실에 상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지, 그리고 외부의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지, 저는 이게 이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출입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출입처 제도까지 다양한 출입처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제도가 문제이고 어떤 제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출입처 관행은 기자들에게 이 출입처에 등록을 하고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서구에서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이고, 그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허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더 높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기자실에 상주하고 기자단을 형성해서 취재 보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런 부분부터는 저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자단에 속해 있는 일부 매체의 기자들이 그 외부 매체 기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배타적인 카르텔은 이제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브리핑이라던가 엠바고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기자들의 직무 수행 방식이 좀 다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부처를 출입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듯이 특정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일반 업무 기자, 일반 임무 기자라고 해가지고 출입처가 따로 없는 기자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는 특정 이슈를 전담하는 기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에서 참사 현장은 지방주재 기자가 담당하고, 특조위는 경찰 출입 기자가 담당하고, 검찰 수사는 법조 기자가 담당하고, 정치적인 논란은 정당 출입 기자가 전담하는 이런 그 기형적인 분업 구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층적이고 풍부한 정보의 전달을 가로막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특정 기자가 세월호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우를 계속한다면 훨씬 더 전문적인 취재와 기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간적인 출입 개념보다 이슈를 전담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